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6월 2일 오후 4시 32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야, 5월 마지막 방송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꼭 오늘 기존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고요. 6월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요 1월 1일 날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또 그렇게 하던 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6개월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지금 이 딱 산 같은 모양 있죠? 이게 딱 반년입니다. 1, 2, 3, 4, 5, 6이니까요. 우리의 반살이 먹는 동안에 요게 왔습니다. 이렇게 4개월의 상승을 하고요. 2개월 동안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두절미하고요. 미국 뉴욕 증시만 하더라도요. 하원의 연방 정부 부채 한도 협상안 통과와 함께요. 또 필립 제퍼슨 연방 준비제도 패드의 연준의 이사에 6월 금리 인상을 스킵한다는 시사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면서 6월 봉이 또 스타트를 맞았다가 또 상승분을 또 반납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마지막 달은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크니까 매매에 있어서 좀 신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스닥은 1.28%가 오르는 현상이 나왔고요. 뭐 S&P 500이나 여러 가지들도 보면 좀 상승을 하다가 또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현상으로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5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폴트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또 적중을 했고요. 6월에 이제 봐야 할 거는 5월 말에 월봉의 기준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5월의 월봉은요, 음봉이 나왔습니다. 뭐 기적이 사실상 나오기 힘든 구조였고요. 그걸로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게 흐름을 계속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개월 봉을 지금 딱 보시면 양봉입니다. 예, 변함 없고요. 이제 이 6월의 양봉은요, 앞으로 6월 말일까지 약 디데이 30일을 소화시킬 겁니다. 이 디데이 30일 동안 소화를 시킬 건데요. 여러분들이 베팅하는 구간이 어딘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지금 이 봉 하나만 보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건 딱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격에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윗꼬리가 없어지는 곳에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내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이게 아래 꼬리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7월의 봉을 봤을 때 현재의 봉은 상승봉이라기보다는 내리려고 만드는 봉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현재 윗꼬리에서 저항을 맞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저항 부근에서 나왔던 구간에서 저항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 저항의 1차가 어디냐면 27,000, 28,000인데요. 이거를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구간이 어디로 나오냐면 지금 이 보시는 이 구간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을 막고 있다. 딱 나오죠. 결국 이 저항이 다시 6개월 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던 저항은 결국 6개월 봉 큰 봉 안에서 이 저항 요거밖에 안 되는 요 구간에서 저장을 막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6월의 저점은 24,000이라 보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면 결국 한 달이라는 시간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뭐 누군가는 이 차트를 만들 거잖아요. 결국 그 소모를 시킬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지금 여기 저항 부분 있죠? 지지를 받았던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인 거죠. 24,000.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지금 6월 안으로 터치를 할 것 같다. 그러면 6월에 터치를 한다는 얘기는요, 이진호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하의 하락은 안 만든다는 얘기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결론 그런 거 있잖아요. 결론만 좋아한다고. 과정 생략하고 영상 보시는 분들 무조건 결론만 좋아하시잖아요. 결론만 말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24,000이 6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육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차트라는 것 자체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또 다시 돌파하고 이 과정이 있는 것처럼 지지라는 것도 하나, 둘, 셋 해서 지지가 약해져야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리는 것처럼 돌멩이도 여러 번 던지고 하다 보면 그 딱딱한 것도 무뎌질 수 있는 것처럼요. 지지도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 원리라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저항까지는 뚫기에는 힘이 부족하고요. 지지까지는 지금 약한 상태예요. 그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봉. 이 지지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여러 번 터치를 했어요. 이미 너무 여러 번 터치를 하다 보니까 지지가 약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지를 약해진 상태가 뚫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을 받는 부분에서 저항을 계속 두들겨 맞다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돌파를 할 거면 한 번에 돌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약해졌다. 이 약해진 거를 뚫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거는 무너지는 차트를 만드는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24,000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잘하면 6개월봉으로 보면 저 6개월봉에서 24,000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윗꼬리가 여기까지 빠지게 돼요.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있죠?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여기서 24,000까지 빠지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빠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윗꼬리 보이시죠? 기존 직전에 6개월봉의 윗꼬리까지 하단까지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지게 되겠죠. 그럼 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게 빠지고 이렇게 봉이 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면 이 24K까지 빠진 다음에요.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 결국 그 얘기는 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빠지되 다시 일시적인 반등이 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 빠졌을 때는 1번 24K까지 빠지게 되면요. 이 봉은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윗꼬리가 긴 거. 근데 다시 여기를 도전하기 위해서 또 반등이 올 거예요. 그래서 2차 시나리오는요. 24K까지 가면 그 봉을 말아 올리는 봉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봉을 다시 한번 이런 봉으로 회귀하는 봉을 만들겠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6월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현재는 이만큼을 하락분이 반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회귀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일봉성으로 만들게 되면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반등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겠죠. 그리고 채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포인트 여기 나올 겁니다. 이게 이때 나오는 게요. 매수세가 만약에 붙게 되면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강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여기를 도전할 수 있느냐의 차트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차트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뭘 그릴 거냐면 여기를 터치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라인 있죠? 여기를 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세 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산을 그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상승 무슨 파동이라 했죠? 상승 파동은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 그리고 세 번째 산이 더 커진다. 결국 이 산을 보면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산이 더 커졌어요. 그때 도전하는 거는 아마 32,000K까지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두 번째 산에서 여기 매물대를 일시적으로 소화한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32K 시나리오가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32K는 힘든 구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라는 이슈와 맞물리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뭐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같은 의견이에요. 이게 뭐 상승으로 턴을 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저는 무조건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이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흐름을 플로우를 본다고 했을 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금리 인상 차트 보여드릴 때 보였던 그림이기도 한데요.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 이제는 디폴트는 끝났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 금리라고 했어요, 제가. 저는 무조건 동결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오늘 영상에는 조금 다른 시각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킵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스킵이라는 것까지는 고려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동결 선언은 좀 다른 문제긴 한데요. 이제 끝났다라는 걸 선언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도 이슈들이 조금 나왔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스킵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하하는 거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 이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연준 인사가 6월 금리 인상 일단 스킵, 추가 인상 여지 남기.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 스킵이라는 말이요. 교묘해요. 말이 두 가지 뜻을 해석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스킵 결국 건너뛴다는 거거든요. 건너뛴다는 건데요. 건너뛰기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또 반대로 이 안에 내포된 뜻에는 뭐냐면요. 결국 건너뛴다는 얘기는 동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5.25%인데 스킵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5.25%에서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동결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하나의 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러면 결국 동결을 한다는데 동결을 선언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서 스킵은
원래는 선언을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거 보면 결국 시장의 기대치대로는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킵의 의미가 그냥 건너뛰고 다음 거에서 선언을 하겠다는 의미로 간다고 하면 이 12일부터 13일까지 분명히 FOMC에서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동결의 가능성이 지금 80%가 넘긴 하지만요. 만약에 그럼에도 건너뛰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과거에서도 이 패턴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자세히 볼게요. 이 부분에서 이 지금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에 차트와 여기에 차트 있죠. 이때가 교묘하게 현재 구간하고 굉장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때 잘 보면 이 쌍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서 금리 인하를 했던 이 시점 있죠. 이때가 지금의 시기와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선언을 하기까지 이 패턴이 굉장히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과거의 패턴 그대로로 진짜 똑같이 얘네가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보시면 이게 지금 한 번 더 스킵이라는 걸 하기 전에 12일부터 13일까지인가 여기 아직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전까지 차트를 만든 다음에 이 이슈에 대한 재료로서만 쓰고요. 그 다음 시장에 불안하게 만들어서 빠지게 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24K 있죠.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에 반등으로 32K까지 만들고 인하에 대한 선언을 하고 다시 잘 보세요. 제가 24K까지는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24K까지 쭉 빠진 다음에 터치하고 30일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스킵했네. 시장 불안하게 만들고 흐르고 터치해서 32까지 만든 다음에 선언 때리고 금리 인하 슉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시나리오를. 이런 시나리오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 모든 것들이 상승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6개월봉 그리고 FOMC 시장에 대한 선언과 스킵에 대한 두 가지 요거를 조금 판단할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외에는 크게 없고요.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도 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거는 큰 이제 디폴트 이슈로 사실상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들 수는 있어도요. 지금은 사실상 거의 막바지 단계의 금리 인상 이슈보다 더 큰 이슈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적으로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24K까지는 저는 보고 있다. 그리고 터치를 한 후에 32K까지 반등을 하느냐에 대한 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딱 하나로 판가름할 수 있어요.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과거의 사례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인하를 단행했었던 그 과거의 자료만 보더라도요. 이게 전부 인하를 할 때마다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성에서는 무시 못할 지표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짚어드렸던 구간들을 잘 보시면 결국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것들에 대한 S&P 500도 그렇고 수치들은 그렇게 좋은 지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현재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 대부분의 요 마지막 구간들을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이제 동결을 하는 선언 과정에서 이슈들이 항상 터져 나왔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100%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과거에 가지고 얼마만큼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100%라는 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6월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좀 접근해 보면 24K에 대한 저는 희망을 좀 알고 있고 그 다음 투자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더 하자면 알트코인에 대한 이슈인데요. 아마 그 궁금하신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준환 장군 그러면 알트 중에서 양봉 난 애들 괜찮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트론도 지금 양봉 났거든요. 아씨 트론 리플 뭐 개팍해 얘네. 100원 호가 넘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24K가 오면 알트들도 그러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위주로 잡아야겠어요? 알트가 양봉 난 애들. 예. 알트가 양봉 난 애들. 그리고 리플 보세요, 리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리플 보고 그랬죠. 아, 리플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가면 좋지 않은데. 근데 혼자 지금 양봉 났어. 와, 혼자 양봉 났거든요. 트론하고 마찬가지로. 차트는 또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단은 24K가 온다는 점 가정하에 만약 줍는 알트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양봉 애들로 위주로 좀 잡을 것 같고요. 그래도 24K가 만약 왔을 때 32K까지 반등을 한 후에 이제 10K, 12K까지 가는 거를 가정해 보면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에 있어서 50% 손절하시는 분들 있죠. 50% 손절하신 분은 24K 기준으로 다시 50%를 넣어보는 게
현명한 전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우리 손실분과 어느 정도 메꿔야 하잖아요. 이런 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 좀 전체적으로 같이 잡고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봉은 죽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다 뱉어냈어요. 상승분 다 뱉어냈습니다. 상승분 다 뱉어냈고요. 이렇게 봉이 끝나게 되면 다음 봉은 뭐죠? 죽는 봉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차트에서 빠질 때는, 여기서 빠질 때는 여기 지지가 이미 더 썼기 때문에 훅 빠질 겁니다. 그러면 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겠죠. 지금 여기서 받았으니까 약간 24K 기준으로는 여기 정도 되겠네요. 3000K까지 가면은 이거는 하락이 확실하고요. 그게 아니면 제 말대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고요.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정말 긴 하락의 구간으로 접어들 겁니다. 제가 뭐 장기적인 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말씀드렸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게 1년봉으로 보면 긴 하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고요. 월봉으로 보면 저는 이게, 잘 보시면 산 하나, 머리, 그리고 이게 지금 1파, 2파, 3파, 4파,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의 흐름 중에 하나라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어깨, 머리, 그리고 또 하나의 어깨를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안에는 또 세부 파동으로 보면 사실 더 많겠죠. 더 많을 거고요. 여기서 또 반등이 올 거고 또 빠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큰 흐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파와 2파 연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상 어, 더 멀리 봐야겠죠. 예, 그렇게 보면 1년봉을 보게 될 텐데, 1년봉으로 보면 지금의 흐름은, 이번 올해의 봉은 사실상 나머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흐름으로 쓸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예전 차트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거는 초와 말일의 기준을 봐야 한다. 근데 만약에 초의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를 유지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말일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초까지도 하락을 한다면 중순부터 말일까지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연봉으로 봤을 때 1월부터 6개월까지는 뭘 했죠? 상승을 했어요. 그 얘기는 남은 7월과 남은 12월까지는 하락분으로 시간을 다 쓰기에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봤을 때 2024년도는 또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시간 안에는 상승분 반납하는 하락, 조정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24년도에는 이 나머지 부분들의 하락에 대한 횡보를 되돌림할 거고요. 이게 끝나야 2025년도에 다시 상승으로 텀을 할 수 있는 연봉의 시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 1년 봉을 잘 보시면 이미 우리는 1년, 2년, 3년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개월을 현재 하락분에 대한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봉을 보더라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6개월 동안의 상승, 하락, 이 조정을 만든 것처럼요. 이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패턴들이 나오는데, 지금 연봉으로 봤을 때 저는 하락의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슈들이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할지를 좀 봤던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딱 하나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을 넘는지, 이 구간을 넘는지만 보고 사도 여러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이거였고요. 제가 이게 이렇게 반등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이 구간이 강하게 돌파하는 걸 보고 사도 절대 늦지 않다. 근데 주춤하고 무너졌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거는 똑같아요. 이 구간을 넘는지, 넘지 못하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부터는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는 거는 24K 기준으로 여기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요거만 보시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흐름 계속 놓치지 않고 있고요. 흐름 계속 따라오시면서 6월 이렇게 한번 장 대응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최소한 아무 무지성 투자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결국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소중하게 모은 돈 솔직히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절한 리스크와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우선인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6월도 최소한 저의 객관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시드를 지켜주는 거에 모두 시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